그렇게 너무 막 무리하게 소형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게 힌트죠. 넥스골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게 안 되니까 큰 손들이 흔들어 버리는 시장이니까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2천억이 넘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따가 프로그램 매매를 보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수단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 단에서도 뭔가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세 등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나올 겁니다. 일단 니케이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니케이가 좀 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일본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이라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끔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NDF까지는 분명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에 따라서 약간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되고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만 좀 해소가 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보면 원전 쪽이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개장 전 체크 포인트에서 확인했었던 게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원전주들에 대한 이제 좀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랑 BHIU 두 개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또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의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뭐 리포트발 있거나 그런 쪽들이 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가는 종목군들만 가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확실히 똑같이 원전 쪽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비만 이슈 있는 비만 쪽들 뭐 강하고 또 바이오 강하고 엔터주들도 강하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자유롭거나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뭐 비만 같은 경우는 112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잘 나왔고 엔터 같은 경우 관세 말캉말캉에다가 플러스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엔터가 왜 제가 최근에 계속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기도 하죠. 관세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리포트 증권가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지 요거 오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냐? 실적도 잘 나와요. 실적도 오케이.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있느냐? 모멘텀도 있죠. 왜냐면 아티스트 이제 해외에 투어하니까 모멘텀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날뛰게 됐을 때 뭔가 시장에서 주목들을 받을 게 있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가? 우상향 오케이. 뭐 물론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SM이나 YG엔터나 DOU나 이런 것들 보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엔터 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물론 올라갔다 살짝 떨어져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전 목선을 뚫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고가갱신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스토리들이 조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업 리포트랑 기업 리포트를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프닝 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뭔가 넷플릭스가 올라가서 가는 거에서 연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유지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또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정치 테마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또 대거 상한가를 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량스틸도 그렇고 계룡건설, 포바이포 다 마찬가지죠.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개장전 체크 포인트에서 이제 AI 쪽에 대한 주목도를 이제 7번 포인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AI 의료, 뭐 동물성 이런 것들을 기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온코크로스고 그다음 신테카바이오 이런 애들이죠. 오늘도 좀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이슈를 잘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딱 원하는 이 핵심 이슈를 하나에서 뭐 한 3개 정도를 골라놓고 거기서 수급이 들어가면 우리가 꼽아놨었던 종목군들에서의 의사결정을 해서 재미를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펀더적으로 좀 묵직하게 모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탄력성 있게 트레이딩 장소에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과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시장 자체가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게 지금 분봉인데 분봉처럼 올라가거든요. 분봉보다 더 가팔라요.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 좀 이제 그릇만큼 가져가는 시장이긴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으면 요거는 한 번에 빠질 때 확 빠지니까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이니까 만약에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군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확실하게 이런 매도 폭탄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잘 즐길 거냐, 안 즐길 거냐, 그거를 좀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이 다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거래소에서 주가 추이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통 일반적인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장 초반에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1차적으로 슝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한가 같은 거 못 가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지 이 패턴이잖아요. 이게 우리 트레이딩 하면서 맨날 보는 분봉 패턴이잖아요. 근데 넥스 거래소에서 8시부터 빵 띄워놓고 VI로 왔다 갔다 해놓고 물량 털고 지금 딱 빼버린 거거든요. 이래버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넥스 거래소에서의 상승이 나오고 연속성이 없는 것들은 빨리 끊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꾼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외국인기관 수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강해도 그 흐름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매매하실 때 유의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수급이 좀 단기간에 많이 튀기니까 단기간에 수익 보시기에는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분위기 안 좋을 때의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테오젠 같은 거 보세요. 알테오젠. 이게 지금 요 분봉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은근슬쩍 많이 내려와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작게 보셔가지고 좀 작아 보이지만 차트 가볼게요. 차트 가보면 이 지금 종목군의 위치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폭이 위아래 등락폭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8%,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적으로 낙폭이 강하게 나왔었던 대형주들 중에서 분명 반등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삼성전자부터 쭈쭈쭈 쳐보면 뭐 얘네는 아직은 안 가고 있지만 얘네 최근에 한번 저점 대비했을 때 15% 등락폭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 정도가 나왔잖아요. 대형주 얘도 한 17%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패턴이 뭐냐면 좀 많이 눌려있을 때 대형주를 들어가면은 위아래 등록폭이 한 20%는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위아래 등락폭이 20%는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눌렸다가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이것도 보시면 눌렸다가 올라가면 한 20%, 26% 정도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박스 보면 이거 지금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대형주 단에서 산업의 성장성이 있고 거기서 단기 눌림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조금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에 돌파 매매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내가 손절이라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흐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전일 클로징 벨에서도 지금 뭐 하나 유럽스 따라가냐? 오케이 따라갑니다. 왜 돌파 매매가 더 좋아요? 물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서 내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돌파 매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직전 고점 뚫는 라인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요럴 때 한번 요 차트로 보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런 상황일 때 들어가셔야 조금의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거 보면은 차트 모양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거든요. 그래도 이전 저점을 안 깨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끌고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목선 돌파니까 돌파 매매 하시는 분은 요런 날에서 이제 배팅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요게 이제 터는 구간이죠. 터는 구간이고 가는 건데 그런 식의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너무 막 무리하게 소형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보시면 단기 눌림 나왔잖아요. 이전 돌파 라인 부분 안 깨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이것도 한 13%, 14%, 15%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 큰 상업적으로 골라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정치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이거는 퍼센테이지 보면은 거의 뭐 그냥 더블이죠, 더블. 한두 달이 뭐예요? 한 1, 2주 사이에 따더블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단기간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뭐 큰 금액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죠.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건 넣겠지만 이런 종목에 한 번에 뭐 내가 1억을 넣고 10억을 넣고 대형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못 넣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등락폭이 크면 이 호가창이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1000주, 2000주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내가 큰 금액을 하면 호가를 밀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분위기 좋으니까 호가 많이 깔려있죠. 분위기 안 좋을 때 호가 없어요. 던지면 그냥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탈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금액이 커질수록 매매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 동향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서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네이버 프리미엄에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추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게 힌트죠. 넥스고래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 거기는 이제 개인별 좀 큰 손들이 흔들어 버리는 시장이니까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별로 보면 수급이 지금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왜냐면 우리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시점부터 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예요. 지금 보시면 하루 빼고는 다 팔거든요. 하루 빼고 다 판다는 거 이 사이에 뭐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매도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 이제 모처럼 재개가 됐으니까 그 수급발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물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인즉슨 시스템적인 이런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좀 힘이 약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위아래 볼륨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지금 아까 보시면 코스피는 완전 작살나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위아래 등락폭이 큰 거고 지수로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당연히 수급들이 강끈히 들어오는 코덱스 코스닥 150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더 크니까. 대신에 단타치기는 얘가 좋은 거고 모아가기에는 코덱스 200이 더 좋은 거고 당연하죠. 위아래 등락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세를 차면은 크게 먹는 거고 이 코스닥 150은 이제 트레이딩 위아래 톱니바퀴 늘리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옆에 지인분들 한 분씩 좀 같이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